하겠습니다. 상원에 사는 조나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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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계약을 쓰게 될 때 계약이 오늘 서류까지 갖고 오고 계약금이 다 이체가 되고 한 번에 모든 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계약이 더 많죠, 사실. 근데 이런 계약 중에 일부는 그냥 정해진 날짜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서류를 다 갖고 오고 마무리가 되고, 일부는 뭐가 돼요? 고춧가루를 먹고 해지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뭘 해요? 해지 방어를 하죠. 근데 모든 일은 어때요? 이게 벌어지고 나서 이걸 수습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좋은 건 뭐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벌어지기 전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지하는 거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랑 계약을 해요. 어떤 현장이냐에 따라, 어떤 위치냐,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상담을 받고 우리 물건을 계약을 하고 자기 지인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보거나 어떤 경로를 찾아보더라도 우리 물건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겠어요? 아니면 그거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듣겠어요? 뭐 지주택이어서 모여서 미분양된 지 오래돼서 어떤 사유를 들어서든지 좋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심지어 명지에 이번에 당첨되는데 이걸 계약할까 말까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걸 무조건 계약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고 뭐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 그거 꼭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는 물건들, 일반적으로 이게 청약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상담사가 들어가서 조직 분양을 해서 팔아야 되는 물건들은 당연히 고춧가루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물건이든. 근데 이거를 아무 대처 없이 그냥 고객이 내일까지 입금한다고 했으니까, 고객이 오늘 입금을 하고 뭐 3일 있다가 서류 다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넉놓고 있다가는 뭐가 돼요? 고객은 고춧가루를 먹고 해지를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또 해지 방어를 해야 돼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고객이 다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들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안 좋다라는 이 생각만 머리에 딱 박힌 상태로 와요. 그럼 그걸 풀어주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계약을 할 때 고객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제로 돈을 뺐습니까? 다 자기들이 좋아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살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좋으니까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좋으니까 샀는데 사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전문가인 부동산 이런 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이게 진짜 안 좋은가? 딴 데서 한번 더 물어봐야지. 거기도 똑같은 소리에 이거 되게 안 좋구나, 해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예방주사를 놔야 돼요. 예방주사를. 이 사람이 오늘 여기 와서 계약한 거는 이 물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거예요. 맞나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주시고, 혹시나 주변에 다른 내 주변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어디 가서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왜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 안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동산 가면 왜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여기 이 현장에는 지금 유니시티에 다 물려있으니까 자기 물건들 팔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계약한 부동산이 돈이 돼요, 안 돼요? 부동산이 흩어서 장사합니까? 부동산 월세 내면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걔네 사업하는 거잖아요, 사업. 걔네가 무슨 대단한 뭐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 고객들의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물건을 팔아요? 아니면 자기들 돈 안 되면 누구보다도 안 움직이는 게 부동산이에요.
물건은 똑같은데 소개 수수료를 100만 원 주면 안 움직이다가 500만 원 주면 구름같이 몰려가지고 팔아주는 게 부동산이라고요.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부동산은 이 물건이 얼마나 앞으로 오를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물건을 소개했을 때 얼마를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객이 이미 자기가 결정해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좋냐 안 좋냐를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10개 부동산에 물어보면 그 중에 9개에서 아 그거 하지 마시라고, 훨씬 더 좋은 물건 있다, 해지하고 오셔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당연히. 왜? 그렇게 던져도 자기한테 손해될 게 있어요? 그 얘기 듣고 만약에 해지 안 해요.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면 뭐가 돼요? 빵이잖아요, 빵. 그거 해지하고 제가 추천하는 물건 사십시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난 그냥 빵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그거 계약 진행할 거 아닙니까? 나한테 돈 되는 게 있어요? 없죠? 근데 아 사장님 뭐 그런 걸 하셨어요, 거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 물건 하시면 안 되죠. 하실 거면 좋은 물건 하셔야지. 거기 지금 미분양이 날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피 있고 막 그래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가 좋은데요? 아 그거 해지하고 제가 아주 좋은 물건, 수익률 잘 나오고 어떤 물건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기를 했는데 고객이 그 얘기를 안 들으면 어때요? 얘기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요, 나한테 이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 물건을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입장은 아무리 좋은 물건을 해봤자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한테 이 얘기 하세요? 계약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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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 봐서 이렇게 예방주사를 안 넣으면 고춧가루를 먹는다고요, 고춧가루를. 아 굳이 이런 거 들춰낼 필요가 있어요? 아, 이 얘기에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고객이 내가 이 물건 진짜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고객이 그럼 나를 의심하겠어요? 이런 얘기했다고 나를 의심한다? 그럼 그 상담이 잘못된 거죠.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고 나한테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왜 나를 의심을 해요? 오히려 아 그렇구나, 부동산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 주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뭐 가족들이나 누구나 친구나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신문, 뉴스, 언론에서 만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신문이나 뉴스, 거기서 나오는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으로 돈 못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맨날 손해보고 아 부동산 떨어져라 제사를 지내지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냐고요? 올라가잖아요. 돈 못 버는 사람들의 얘기를 믿고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돈 못 버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겠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애초에 상담에서 우리 팀장님 전문가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포장이 다 됐으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얘기를 하고 예방주사를 놔주시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대로 아니면 신문에 나오는 대로 그것만 보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고객님 혹시 알고 계세요? 뉴스에 나온 그대로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 나오는 걸 믿고 그대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누가 맞는 거냐는 거죠, 누가. 이거를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데서 고춧가루를 먹고 무방비 상태에서 고춧가루를 먹고 오염이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반대로 만들려면 그때는 어렵다고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물건에 대해 매우 좋은 감정을 느끼고 오늘 계약을 쓰고 있을 때 이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예방주사를 놔야 된다고. 그래야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아 이거 그때 나 상담해줬던 그 팀장님이 얘기했던 딱 그 상황이네,
그런 내용이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를. 근데 얼핏 들으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못 들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파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 물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관계없는 사람이 이걸 안 좋다고 얘기할 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파는 사람은 당연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누가 더 신빙성이 있냐를 놨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신빙성 있는 걸로 무게가 기운다고. 이미 마음이 틀어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을 다시 돌리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 정도까지 상담 능력 키워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예방주사는 왜 하냐? 쉽게 가자는 얘기예요.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내가 믹서기가 있으면 그냥 믹서기에 넣고 버튼 눌러서 갈면 편한데 믹서기 있는데 굳이 옆에서 맷돌로 갈고 있지 말자고요. 맷돌도 안 쓰고 내가 손으로 일일이 다 숟가락으로 눌러가지고 그렇게 갈고 있지 말자니까요. 편하게 가자고요. 편하게. 내가 굳이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차라리 그 에너지랑 정력을 다른 데 써서 그만큼 더 뽑으면 돼요. 저는 일을 어렵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쉽게 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알려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쉽게 할 수 있다. 쉽게 하세요. 쉽게. 상담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편하게 해야죠. 돈을 벌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 오로지 해지방어에만 신경을 쓴다면 어떻겠어요? 애초에 이 일이 안 발생하도록 막으면 되잖아요. 100명의 손님이 왔을 때 100명 다 예방주사가 통하진 않지만 그 중에 50%라도 70%라도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남잖아요. 내가 쏟아야 될 에너지랑 내가 연구해야 될 시간이랑 이런 게 남잖아요. 거기 안 쓰기 때문에 그거를 내 발전에 쓰시라고요. 아니면 다른 고객을 창출하는 데 쓰시던가. 예방주사 놓으세요. 오늘 이후로는 무조건 놓으시고 얘기를 다 해주시라고. 계약을 딱 쓸 때 입금 딱 받았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입금 받고 나서도 이 사람이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금일 후는 나오세요. 네, 이수종 과장님. 최수종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이수종, 최수종. 금일 구호는 계약은